오늘은 원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만우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기술은 어디일까요?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AI 관련된 패권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AI와 원전 새로운 패권의 시작이고요.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패권 전쟁으로 떠오른 게 바로 에너지와 원전이고요. 그리고 국가 전략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고, 주목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AI 패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바로 전력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근원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해야지 AI 시장의 확장 또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115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투자 계획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1,000억 달러 참여 선언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 한국의 APR 1400 원전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질서가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서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단순한 반도체 경쟁을 이젠 넘었고, 예전에는 반도체 칩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좀 뜨거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력 인프라 확보 전쟁이 본격화됐다라는 부분이고, 오늘은 이 세 나라 미국, 한국, 일본이 어떻게 AI 시대의 에너지 패권을 새롭게 짜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한국 원전과 AI 전력 밸류체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로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원자력은 안전하고 저렴하다라는 이야기했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했고, 원전이 AI 심장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원전의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훌륭한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사용량은 전체 전력의 9%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2030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해서 AP1000 대형 원자로를 중심으로 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전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고, 800억 달러 원전 프로젝트의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로 115조 원 되는 거고요. 참 이번 트럼프 대통령 보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활용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허가, 금융 조달, 외교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거를 할게, 대신에 175억 달러 초과 수익의 20%를 배당 형태로 수령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머리를 잘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나중에 IPO에 대한 웨스팅하우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도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이거를 잘 좀 컨설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단순한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력 공급을 장악해야 AI 인프라 장악할 수 있고, 결국에 AI 패권은 에너지 패권으로 이어간다라는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이 굉장히 넘쳐나요. 근데 미국은 지금 심각하잖아요. 전력이 노후화된 전력망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이런 경쟁, 전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권에서 승기를 잡아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전력이 필요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에너지원 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만우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간 상황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만우가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를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아스가랑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재가동 그냥 단순하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AI 시대 전력 체계 전체를 리빌딩하는 패키지 딜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요. 요즘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핵 연료 공급망 재편하고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통합입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미국, 한국, 일본이 각각 역할을 나누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역할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올라간 것이고, 웨스팅하우스 중심의 기술 전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대형 원자료는 AP1000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료 AP300SMR인데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자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료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2029년까지 IPO 및 상장 전략을 통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최대 20% 지분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투자해서 기업 지분으로 수익을 환순하는 새로운 산업 육성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앞서 인텔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인텔, MP 머티리얼스, US 스틸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좀 많은 방식을, 비슷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마누가는 에너지와 AI를 결합한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국도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게 당연히 더 커지는 부분은 어저께 일본의 동참 소식이 있었습니다. 1000억 달러의 거대 연합 소식이 들려온 건데, 일단 미국과 일본의 공동 팩트 시트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일 직후에 발표된 미일 투자 공동 팩트 시트는 미국의 원전 정책이 양국 산업 전반의 동맹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일본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프로젝트에 최대 1000억 달러 그리고 약 하나로 하면 144조 원 정도를 투자할 의향을 밝혔고, 이 참여에는 많은 기업들, 미쓰비시 중공업, 히타치, 도시바,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들,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일본의 에너지 및 전력 전자부품 대표 기업들 모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원자로 그리고 SMR 건설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 히타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같이 좀 꾸려나간다라는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GE, 버노바, 웨스팅하우스, 히타치, 원자로, SMR 건설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바, 미쓰비시 이런 회사들 뭐죠? 데이터 센터 전력망 구축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캐리어와 파나소닉은 에너지 저장 및 냉각 솔루션, 또 데이터 센터에는 냉각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핵심 전자부품 및 ESS 배터리 쪽은 무라타와 TDK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AI 인프라 전체를 전력부터 부품까지 패키지로 구축하는 구상을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미쓰비시 일렉트릭 CEO가 이야기한 부분은 2025년 가스터빈 주문이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데이터 센터의 연중 후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스터빈이 원전과 함께 기저부와 에너지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또 무슨 회사가 떠오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떠오를 수가 있고, 일본의 미국의 에너지 전략의 기술 장비 부품으로 참여하며 AI 인프라 하드웨어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국 원전도 기대감이 계속 오늘 시장에서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APR 1400 그 한 줄기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미 APR 1400 원전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APR 1400은 2002년 개발된 140만 kW급 신형 기압 경수로 가동률 90%, 수명 60%, kW당 건설 단가 2,300달러로 가장 경제적인 제3세대 원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이 APR 1400의 적용 현황을 보면 신고리 3에서 6호기 국내 주력 원전 단지이고요. 신한울, UAE 바라카 1에서 4호기까지 적용을 이거를 했고, 이제는 미국 본토 프로젝트 진출 가능성까지도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기대 심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런 프로젝트에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10월 16일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두산 에너빌리티 전 사장이죠. 이분과 이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라는 사람이 회담을 가졌는데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한국형 미국 원전의 미국 진출이 실제로 테이블에 올라왔고요.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AI 전력 인프라 체계에 편입하려는 의지를 좀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아예 건덕지가 없는 게 아니라 스물스물 건덕지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자본과 일본의 부품, 한국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삼각연합으로 AI 시대의 에너지 삼두체제로 형성이 기대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투자 관점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현재 AI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마무리를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러면 어떤 거를 봐야 되냐도 상당히 고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종목단으로까지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SMR 대형 원전 이런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형 원전에 대한 밸류체인 기업은 어디가 있냐? 꼭 봐야 되는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약간 중소형단까지 가면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일진파워, 그리고 우진 뭐 이런 기업들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SMR 관련돼서는 지금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회사와 같이 뭐 연결고리 있는 우리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도 같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돼서는 또 어디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BHI 볼 수 있고요. 전력 인프라 그리고 냉각 장비 쪽으로도 우리가 좀 확대를 해보면 뭐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아실 거예요.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진전기도 볼 수 있고 파워로직스 등등 많은 기업들이 좀 있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뭐 ESS 쪽으로 하면 요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잘 가잖아요. 삼성 SDI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의 LNF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약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 이 AI 인프라 구축의 전력 공급망 역할을 하는 핵심 밸류체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오늘 핵심적으로 우리가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봐야 되는 탑3 종목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중심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냐 오늘 탄력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대형 원전 모멘텀, SMR 그리고 가스 터빈 지금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 기업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는 거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TP는 11만 원까지 나왔고 그 이유는 대형 원전 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지금 기자재 공급, 핵심 모듈 납품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원전 기자재에 대한 제작 능력 보유 플러스 가스 터빈인데요. 최근 가스 터빈 관련돼서 이제 2기에 대한 수주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빅테크와 8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전기술은 말 그대로 설계에 관련된 설계 핵심 기업입니다. 이번에 마누가 프로젝트에서 기술 공급 라인으로 설계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전기술은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은 이제 원전에 대한 것들은 설계 기술을 갖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 연료 재처리가 허용이 될 경우 지금 한전기술의 4세대 원자로 소듐 냉각 고속로 개발도 더욱더 탄력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형 SMR 컨소시엄 팀코리아의 주축이고요. 미국, 동유럽, 중동 지역의 원전 EPC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는 원전 관련돼서 미국의 대형 원자력 발전 사업의 기본 설계를 최초로 건설업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받게 됐고요. 페르미 아메리카와 복합에너지 및 인공지능 캠퍼스
에머슨의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팀코리아 주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용역 설계 계약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전력 인프라 건설 테마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 3대 축의 주도주가 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너무 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 있겠지만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 또는 눌렸을 때는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서의 좀 탄력적인 모습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시대의 경쟁은 알고리즘이 아니라요, 전력을 누가 안전적으로 공급하느냐의 싸움의 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원전 재건, 일본은 장비 공급, 한국은 기술 수출로 연결되는 삼각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패권 구조다라는 거고요. AI 서버가 아무리 빨라져도 전력이 없다면 멈추죠. 네, 그러면 멈추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는 원전을 AI 경제의 승리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뇌는 반도체지만 그 심장은 원전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